지난밤 스페이스X는 지구에서 국제우주정거장으로 우주 비행사를 수송하는 크루 12 미션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며 또 하나의 이정표를 세웠습니다. 2020년 첫 유인 우주선 발사 이후 현재까지 나사의 커머셜 크루 프로그램을 통해 진행된 총 12차례의 실전 운영 미션 중 스페이스X가 100%를 독점하며 민간 우주 수송 분야에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적 성취와 더불어 시장의 최대 관심사인 스페이스X의 기업 공개에 대한 구체적인 소식도 함께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새롭게 확인된 스페이스X IPO의 주요 내용들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앞으로 시장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 수 있을지 전망해 보겠습니다. 더불어 지금 시장의 움직임을 결정하고 있는 인공지능 관련 소식과 함께 테슬라의 최신 동향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내용이 블룸버그를 통해 확인된 스페이스X 상장 관련 소식입니다. 지금까지 스페이스X가 IPO를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은 여러 번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블룸버그 기사 같은 경우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바로 일론 머스크가 경영권 유지를 위해 스페이스X 상장 시 차등 의결권 주식을 검토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스페이스X 같은 경우 재착륙 기술 그리고 지금 또 활발하게 개발하고 있는 스타쉽과 같은 독보적인 우주 발사체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런 기술과 일론 머스크의 장기적 비전을 보호하기 위해 일론 머스크 역시 차등 의결권을 지지한다는 내용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핵심 키워드가 차등 의결권입니다. 차등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기업이 구글의 모회사인 알파벳입니다. 일반적으로 모든 주식은 한 주당 한 표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차등 의결권이 있을 경우 알파벳처럼 한 주당 10표 혹은 기업이 정하는 수치만큼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기업의 주요 인사가 해당 기업의 주식을 많이 갖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더 많은 의결권을 확보하고 더 적은 주식으로도 경영권을 튼튼하게 방어하는 수단이 됩니다. 즉 스페이스X IPO에 차등 의결권이 적용이 된다면 일론 머스크가 스페이스X라는 기업의 의사결정 권한을 완벽하게 가져가겠다라는 의사천명과 똑같은 것이 됩니다. 주변 압박에 흔들리지 않고 본인 철학에 따라서 운영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는 것인데 이와 비슷한 이야기를 우리는 벌써 많이 들었습니다. 바로 테슬라에서도 일론 머스크가 했던 말입니다. 지난 주총에서 통과된 일론 머스크 보상안 같은 경우 테슬라의 주식을 더 확보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의결권을 확보하는 게 가장 핵심이다라고 일론 머스크가 밝혔었습니다. 이 당시도 주식 보상을 더 주는 게 아니라 차등 의결권을 만드는 방안도 고려하였지만 테슬라가 상장 당시 차등 의결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상장 이후에 차등 의결권을 만드는 게 법적으로 불가능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만약 스페이스X IPO에서 차등 의결권이 적용이 된다면 이를 통해서 유추할 수 있는 내용 역시 생기게 됩니다. 대부분 상장되어 있는 두 개의 기업이 합병할 경우 차등 의결권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이 차등 의결권은 일반 주식으로 전환되는 경우가 거의 100%입니다. 차등 의결권이 일반 주식으로 전환될 때 일반 주식보다 더 높은 가치를 가지는 프리미엄 역시 붙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기업 A와 B가 합병이 되는 게 아니라 홀딩 컴퍼니로 바뀌게 되는 경우에는 이 차등 의결권 주식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알파벳이죠. 이를 통해서 테슬라와 스페이스X는 합병이 아닌 X홀딩스라는 홀딩 컴퍼니로 바뀔 가능성이 아주 높아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단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 전제 자체가 테슬라와 스페이스X 그리고 그 밖에 일론 머스크의 기업이 하나로 합쳐질 것이다 라는 전제를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게 아니라 각 기업들이 긴밀히 협업은 하지만 하나로 합쳐지지 않을 수도 있는 거 아니냐라는 반론이 분명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미래를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지만 지금까지 일론 머스크의 행보를 본다면 저는 기업들이 하나가 될 가능성은 여전히 아주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바로 그 이유가 일론 머스크가 지금까지 강조했던 게 본인 철학에 따라 운영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 앞으로 수백만 대, 수천 대의 옵티머스를 만들게 되는데 이건 사실 국가를 뛰어넘는 군사력을 갖추게 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외부 세력에 의해서 일론 머스크가 경영권을 뺏기게 된다면 이거 자체가 인류 전체에게 재앙이 될 수 있다라고 보는 게 현재 일론 머스크의 시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작년에 통과된 보상안을 달성하는 것과 함께 스페이스X를 상장시키며 발행하는 차등 의결권 주식을 홀딩 컴퍼니로까지 이어서 가져가게 된다면 일론 머스크는 본인이 가진 모든 기업의 지배력을 아주 크게 높일 수 있게 됩니다. 바로 이 이유 때문에 일론 머스크는 어떤 형태로든 본인의 기업들을 하나의 형태로 묶어 나가고자 할 것이며 현재로서는 지주회사로 바꿀 가능성이 가장 높아 보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장기 투자자 보상과 관련된 질문도 분명 나올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 또한 테슬라 장기 투자자가 조금은 특별한 혜택을 받기를 원했었는데 만약 홀딩스 컴퍼니로 전환이 되게 된다면 현실적으로 특정 주주에게 혜택을 주기는 아주 어려워집니다. 법적으로 지주사로 전환할 때 똑같은 클래스의 주식에 똑같은 대우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장기 투자자에게 따로 특별한 혜택을 주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일론 머스크가 본인의 기업을 하나로 합치는 과정에서 장기 투자자들만 꼭 집어서 특혜를 주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하지만 이런 특별한 혜택이 아니다 하더라도 장기 투자 자체가 높은 장기 수익률을 보여줌으로써 일론 머스크는 장기 투자자를 보상해 줄 것입니다. 최근 들어 테슬라 장기 투자자들을 조금 우습게 보는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 현실을 살펴보면 지금도 결코 나쁜 상황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테슬라 장기 투자자 분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100%가 넘는 수익을 보유한 상황이고 워낙 오랜 시간 투자를 했기 때문에 투자 규모 역시 규모가 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한 달에 5주씩만 사서 모았다 하더라도 이제는 300주가 넘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사실 이보다 훨씬 더 많은 수량을 가진 분들이 많죠. 그래서 지난 5년을 보게 되면 이제 100에서 150% 사이의 수익을 보이는 경우가 많지만 다가오는 5년까지 고려하면 이 수치가 1000%를 넘길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이 기간을 견뎌낼 수 있는 분들 자체가 지난 5년을 견뎌냈던 장기 투자자 분들일 가능성이 아주 높기 때문에 그것 자체가 장기 투자자 보상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장기 투자라는 것 자체가 조급함을 버려야 가능한 일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장 특혜가 주어진다면 분명 좋은 일이지만 그런 특혜보다 조금 더 여유를 가지고 오랫동안 함께 투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장기 투자 수익률 1000%를 성취하는 게 훨씬 더 현명한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과거 제가 언급했던 게 여갑병이었습니다. 스페이스X가 여갑병을 진행하게 된다면 우회 상장을 통해서 테슬라 주주들에게 혜택도 돌아가게 되고 오버행 리스크도 사라진다라는 내용을 정리했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생각했던 것 자체가 사실 주주로서의 바람도 분명 많이 들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진행되는 상황을 보면 여갑병을 통한 우회 상장이 아니라 정식적인 IPO를 진행하며 그 과정에서 차등 의결권을 사용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렇게 되면 과거에도 언급했던 오버행 리스크는 다시 발생할 수 있게 됩니다. 스페이스X 상장 시 스페이스X 투자를 위해 테슬라를 매도하는 사람들이 발생하게 되는 리스크입니다. 그리고 일부 사람들이 테슬라를 매도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보다 먼저 매도하는 사람들이 나와서 매도의 규모가 더 커지게 되는 게 오버행 리스크입니다. 바로 이 오버행 리스크가 여갑병을 통해서 발생하지 않기를 바랬는데 현재로서는 스페이스X가 일반적인 IPO를 진행하게 된다면 오버행 리스크는 일부 발생하게 됩니다. 다만 얼마나 큰 오버행 리스크가 발생하느냐는 시장의 스페이스X에 대한 가치평가와 상장시 밸류에이션에 의해 정해지게 됩니다. 아무리 스페이스X의 미래가 밝다 하더라도 상장시 밸류에이션이 높게 잡히게 된다면 너무 비싸다라는 의견에 의해서 오히려 테슬라 주주들의 이탈률이 줄어들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돌아가는 상황이 상당히 재밌는데 이 오버행 리스크만 생각한다면 오히려 스페이스X가 상장 시 최대한 가치를 뻥튀기 시켜서 필요한 자금을 다 확보하고 그리고 테슬라의 수익이 본격적으로 올라가면서 시총이 커지고 난 다음에 X홀딩스로 합치는 게 최고의 시나리오가 되는 아주 재미난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버행 리스크와 관련해서 또 하나 고려해야 되는 건 결국 일론 머스크가 본인이 가지고 있는 회사를 홀딩스를 통해서 하나로 묶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굳이 스페이스X가 상장할 때 이를 매수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테슬라만 가지고 있어도 미래에 다 하나로 합쳐질 것이기 때문에 스페이스X 상장 시 투자가 아니라 X홀딩스의 탄생을 기다리는 투자자 수 역시 충분히 많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바로 여기에 해당하는 투자자 중 한 명입니다. 일론 머스크가 본인이 가지고 있는 기업을 하나로 합칠 것이다 라는 시그널을 워낙 강력하게 주었고 일론이 테슬라 투자자에게 해가 되는 결정을 내리지 않을 것이다 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스페이스X 상장을 대비해서 준비해 두었던 자금을
얼마 전 테슬라에 모두 매수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스페이스X가 IPO 된다 하더라도 X홀딩스가 만들어질 때까지 그대로 테슬라를 가지고 기다리게 될 것 같습니다. 일론 머스크의 기업이 하나로 합쳐지게 되면 얻을 수 있는 시너지는 엄청납니다. 현재 스페이스X만 본다 하더라도 1,000만 명의 스타링크 사용자를 확보했습니다. 스타링크가 가능한 이유 자체가 스페이스X를 통해서 수없이 많은 위성을 쏘아 올리기 때문이죠. 그런데 전 세계 인구를 생각해보면 이 1,000만 명이라는 숫자는 결코 큰 숫자가 아닙니다. 전체 잠재 시장 중에 극히 일부만 활용하고 있는 상황이고 스타링크만 본다 하더라도 미래 10배 이상 매출 성장이 가능한 비즈니스입니다. 지금 보시는 차트가 미국의 데이터 센터가 미국 내 전체 전력 소비량의 몇 %를 차지하는지를 보여줍니다. 2025년에 들어서 이 수치가 거의 7%를 보여주고 있는데 더욱더 중요한 것은 이 그래프의 기울기입니다. 이 추세로 올라가게 된다면 2026년 말이면 10%를 훌쩍 넘길 수 있는 상황이고 바로 이것 때문에 일론 머스크가 전력이 병목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리고 전력이 병목이 되는 상황에서 이를 타개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 바로 우주 궤도 데이터 센터입니다. 그리고 이 우주 궤도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게 되는 칩이 테슬라에서 만들고 있는 AI 칩이 되고 미래 버전의 AI 칩 같은 경우 테슬라의 테라팹을 통해서 생산이 되게 됩니다. 일론 머스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기업들이 서로 협업을 하고 하나로 융합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다음은 일론 머스크가 오늘 남긴 글입니다. 사람들이 교통체증 속에서 직접 운전할 필요가 없게 되면 총 주행거리는 크게 증가할 것입니다. 그 결과로 발생하는 교통량 증가는 자율주행 자동차가 있더라도 이동 시간을 늦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어떠한 수준의 교통체증도 완화할 수 있는 다층 터널망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바로 보링 컴퍼니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내용과 관련해서 캐시 우드가 남긴 말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투자 관점에서 볼 때 미국이 향후 몇 년간 매우 잘 해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몇 주만 봐서는 알 수 없겠지만 지금은 거품의 반대편에 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분명히 거품의 반대편에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투자자들은 기술이 준비되지 않고 비용이 너무 높을 때 거품에 돈을 쏟아부었습니다. 이제 로봇공학, 에너지 저장, AI, 블록체인 기술, 멀티오믹스 기술 등 모든 기술이 본격적으로 활용될 준비가 된 환경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호황이 올 것이고 미국이 매우 잘 해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잘 해내는 기업의 대표적인 예로 테슬라를 꼽기도 하였습니다. 그 밖에 전 화웨이 자율주행 총괄 수칭이 아주 놀라운 정보를 밝히기도 합니다. 바로 중국에서의 자율주행과 테슬라가 가지고 있는 FSD의 격차를 과감없이 공개한 것입니다. 수칭이 영상에서 밝힌 내용 전문을 함께 보겠습니다. 저는 테슬라의 역량과 혁신 정신은 존경할 만하다고 진심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직접 해본 결과 테슬라는 기술적으로 독보적인 부분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어떤 부분에서는 획기적으로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이 점은 인정해도 괜찮다고 생각하며 이를 통해 우리도 많은 새로운 아이디어와 사고 방식을 배울 수 있습니다. 최소한 그들은 이미 몇 가지가 효과가 있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중국의 자율주행은 미국과는 다른 점이 있습니다. 첫째, 솔직히 말해서 현재 중국 상황에서는 테슬라만큼의 컴퓨팅 파워를 얻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 누구도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둘째, 중국의 인프라는 솔직히 미국보다 변동성이 훨씬 큽니다.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이 많습니다. 이것은 미국에는 없는 문제입니다. 또한 중국의 배달 문화와 교통 법규를 잘 지키지 않는 운전 습관 역시 미국에는 없습니다. 이로 인해 처리해야 할 많은 게임이론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것은 중국 특유의 문제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것은 현재 데이터 기반으로는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비교적 실용적인 길을 선택했습니다. 시스템의 핵심은 완전한 엔드-투-엔드 데이터 기반이지만 데이터가 부족하고 어렵고 단기간에 더 많은 데이터를 사용해도 수렴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경험이 풍부한 엔지니어가 규칙 기반으로 처리하기도 합니다. 일종의 이중병렬 시스템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현재까지는 이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물론 마케팅 홍보를 할 때 온갖 미사 요구를 사용하여 엔드-투-엔드 데이터 기반 등 새로운 용어를 사용하였습니다.
중국의 다양한 자율주행이 분명 빠른 성과를 내고 있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테슬라의 자율주행과 중국 자율주행의 격차는 겉으로 보이는 것보다 훨씬 더 크다는 것을 전 화웨이 자율주행 총괄이 직접 밝힌 것입니다. 그 밖에 텍사스에서 메가차저 허가로 보이는 내용이 확인되기도 하였습니다. 이 허가 같은 경우 오늘 확인되었는데 해당 내용에 대해서 테슬라의 북미 충전 담당 디렉터가 메가차저가 맞다고 확인해 주었습니다. 얼마 전 확인했던 메가차저 확대 계획 역시 하나하나 현실로 바뀌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AI 산업에서는 엄청난 성과들이 쏟아졌습니다. 오픈 AI 같은 경우 GPT 5.2가 이런 물리학 분야에서 새로운 연구 결과를 도출했다고 밝혔습니다. 그 결과 케임브리지나 하버드 같은 유수 대학들과 함께 정식 논문으로 제출하기에 앞서 사전 인쇄본으로 발표를 진행했습니다. 이 말은 이제 AI가 기존에 사람들이 발견하지 못했던 규칙을 최초로 발견하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미국의 펜타곤 같은 경우 마두로 베네수엘라 급습에서 엔트로픽의 클로드를 사용했다는 소식이 월스트리트저널을 통해서 확인되기도 하였습니다. 이처럼 AI가 놀라운 성과를 매일마다 만들고 있지만 또 동시에 이상 행동 역시 매일마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아닌 AI 에이전트가 거의 모든 엔지니어들이 사용하는 메플라 라이브러리에 새로운 코드를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이 코드를 제출한 대상이 사람이 아니라 에이전트이기 때문에 관리자가 이를 거부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 에이전트는 본인을 거부한 관리자 개인정보를 조사하고 이 내용을 바탕으로 관리자를 비방하는 게시물을 블로그에 작성합니다. 이걸 역시 얼핏 보면 무슨 소설 이야기 같은데 실제로 일어난, 지금 또 증거로 확인할 수 있는 2일 전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이런 일련의 일들이 현재 시장이 AI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는 이유를 잘 보여줍니다. 그리고 엔트로픽의 CEO인 다리오 아모데이가 이와 관련해서 상당히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AI 관련 카펙스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엔트로픽 같은 경우 올해 들어서 10배 이상의 매출 성장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10배 매출 성장이 지속이 된다면 조금만 지나도 매출이 천문학적으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엔트로픽이 이런 매출 성장을 거둘 수 있었던 이유는 엔트로픽의 모델이 경쟁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런 경쟁력이 있는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는 천문학적인 금액의 AI 설비 투자를 지속해야 됩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매출이 10배로 올랐기 때문에 이 올라간 매출을 감안해서 그 규모에 맞는 투자를 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 리스크를 조금 줄여서 보수적인 규모의 투자를 해야 될 것인가? 만약 매출이 매년 10배로 상승한다고 가정하고 이 시나리오에서 활용 가능한 금액을 AI 설비에 투자할 경우 만약 매출 증가가 10배가 아니라 5배만 된다 하더라도 회사가 부도하게 되는 현 상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분명 엄청난 성장을 거두었지만 최고의 모델을 만들어야 되고 최고의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는 미친 듯이 공격적인 AI 인프라 투자를 해야 되는데 만약 이 인프라 투자를 하고 난 다음에 예상만큼의 매출 증가가 나오지 않는다면 회사가 투자금을 충당할 수 없게 되는 지금 이 상황을 잘 설명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엔트로픽은 너무 공격적인 투자가 아니라 리스크를 관리하는 수준의 투자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중요한 게 밀도입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 똑같은 칩을 만든다 하더라도 더 낮은 전력으로 뛰어난 연산 능력을 보여주는 지능의 밀도를 보여주었고 투자의 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테슬라와 다른 기업의 카펙스를 비교해 보면은 테슬라의 카펙스는 여전히 훨씬 더 낮습니다. 하지만 이 기업들이 만든 혁신의 정도를 본다면 테슬라가 결코 밀리지 않습니다. 현재 AI가 시장 전체를 주무르고 있지만 투자의 밀도가 높은 테슬라는 이 상황 속에서도 리스크 관리를 가장 확실하게 하며 궁극적으로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 중 테슬라에 대한 단순한 가십거리가 아닌 가장 정확하고 깊이 있는 정보를 꾸준히 얻고자 하신다면 구독과 알람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